4. 벽의 지문.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새로운 증거를 잡았군. 무엇인지 아주 결정적인 것인 모양이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홈즈는 웃으면서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무척 의기양양해졌군. 새로운 증거라고 하지만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인지도 모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속는 뗄 수는 없을 거네. 와트슨,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나와 함께 노우드로 가보세. 오늘은 자네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자네가 없으니까 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더군. 홈즈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버릇이 있었다. 홈즈와 내가 노우드의 딘 별장에 도착해 보니 집 주위에서 무언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문으로 들어서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홈즈 씨, 당신이 말한 불량배는 찾아내셨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 그리고 나는 어제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틀림없다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범인은 맥펄레인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복도를 지나서 어두컴컴한 현관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맥펄레인은 올데이커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곳에 벗어둔 모자를 그냥 두고 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자는 맥펄레인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허둥대면서 성냥불을 켰다. 그러자 흰 벽에 조그만 얼룩이 나타났다. 성냥불을 가까이 대보니 그것은 보통 핏자국이 아니라 피가 묻은 엄지손가락의 지문이었다. 돋보기로 잘 살펴보십시오, 홈즈 씨. 그리고 맥펄레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이 여기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감은 맥펄레인의 지문을 벽의 지문과 비교해 보였다. 틀림없이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제 맥펄레인의 운명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어떻습니까? 결정적이지요? 나는 앵무새처럼 경감의 말을 따라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이군요. 결정적입니다. 홈즈도 따라서 말했다. 그러나 그 말투가 조금 이상해서 나는 홈즈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홈즈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입을 열었다. 정말 뜻밖이군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로군요. 그렇게 얌전하고 순진한 맥펄레인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번 사건으로 나는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는 사람을 겉만 보고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금 있지요, 홈즈 씨. 나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이 말에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홈즈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건 누가 발견했습니까? 렉싱턴 가정부가 지난밤에 망을 보고 있던 경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제는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특별히 현관을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눈에 띄는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겠군요. 그러나 경감님, 그 지문이 어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이 말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홈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홈즈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홈즈가 너무 엉뚱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어제부터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맥펄레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한밤중에 유치장에서 빠져나왔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맥펄레인의 지문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야겠습니다. 홈즈 씨,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응접실로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응접실로 갔다. 홈즈는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다. 와트슨,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제는 맥펄레인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네. 그래?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레스트레이드가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 지문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네. 정말인가, 홈즈? 어떻게 알아냈나? 어제 내가 현관을 조사할 때는 틀림없이 지문이 없었네.
와트슨, 정원 쪽으로 나가보세. 나는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 있으면 홈즈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밝혀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홈즈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홈즈는 건물의 이곳저곳을 주의 깊게 살펴본 뒤 DC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부터 지붕까지 샅샅이 둘러보았다. 방은 대부분 가구도 없이 텅 비어 있었으나 홈즈는 어느 방이든지 모두 주의 깊게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쓰지 않는 침실이 3개가 잇따라 있는 2층의 복도를 지나쳐갈 때 매우 즐겁고 흥분된 목소리로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와트슨, 이번 사건은 정말 재미있네. 이제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어도 좋겠군. 아까는 경감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아마 반대 입장이 될 걸세.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말일세. 홈즈가 응접실로 들어가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아직도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펜을 놓고서 이상하다는 듯이 홈즈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홈즈 씨? 경감님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증인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증인이라고요? 그게 누구입니까? 있다면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증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을까요, 홈즈 씨? 하고 경감은 고분고분하게 말했다. 나도 데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홈즈 씨. 그러면 데리고 오지요. 여기에 경관이 몇 사람이 와 있습니까? 3사람입니다. 충분하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지요? 예, 그건 그렇지만 큰 소리가 증인을 데려오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3사람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무엇이라고 투덜거렸지만 홈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곧 경관 3사람이 응접실로 들어갔다. 홈즈는 경관들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십시오. 먼저 헛간에 가면 보릿집이 많이 있을 테니 그것을 2다발 정도 가지고 오십시오. 중요한 증인을 부르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관들은 홈즈가 시키는 대로 헛간에 가서 보릿집을 가지고 왔다. 홈즈는 나에게 말했다. 와트슨, 성냥을 가지고 있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홈즈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우리 모두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2층에는 쓰이지 않는 침실 3개가 나란히 있고 그 앞은 넓은 복도로 되어 있었다. 홈즈는 우리를 그 복도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비웃는 얼굴로 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경관들도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홈즈는 요술을 시작하려는 요술쟁이와 같이 우리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물 2양동이를 가지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릿단을 이마루 위에 놓아 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드디어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다. 홈즈 씨, 우리를 놀리시면 곤란합니다. 뭔가 알고 있다면 이런 어이없는 짓을 그만두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나는 이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경감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경감이 당할 차례입니다. 와트슨, 미안하지만 그 창문을 열고 이 보릿집에 불을 붙여주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홈즈가 시키는 대로 불을 붙였다. 회색 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복도에 퍼져갔다. 이어서 보릿집에 붙이 불는 소리를 불길이 확 치솟았다. 자,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증인이 정말 나타날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불이야 하고 외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홈즈의 구령에 맞추어서 모두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쳤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불이야. 다시 한번. 불이야. 그 소리는 노워드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복도의 막다른 벽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몸집이 작은 남자가 마치 토끼가 달아나는 것처럼 뛰어나오는 것이었다. 홈즈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이젠 됐습니다. 와트슨, 물을 부어서 불을 꺼주게.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중요한 증인 올데이커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리둥절해져서 방금 뛰어나온 올데이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올데이커는 눈을 깜박거리면서 아직 연기가 나고 있는 보릿집과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정말로 인상이 고약하고 교활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퍼득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악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까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경감은 흥분을 해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올데이커는 경감의 무서운 태도에 벌벌 떨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맥펄레인 청년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지 않았소? 여기 계신 홈즈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당신의 계획은 성공했을 테지. 그러자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던 올데이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 정말 이건 장난이었습니다. 뭐 장난이라고. 자, 이 사람을 응접실로 데려가게.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네. 올데이커는 경관들에게 끌려서 계단을 내려갔다. 부하 경관들이 모두 내려가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홈즈 씨 부하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만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람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수를 해서 경감으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릴 뻔한 나도 구해준 셈이지요. 홈즈는 미소를 지으면서 경감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이번 사건으로 당신의 명성은 더욱 올라갈 겁니다. 보고서는 경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겁니다. 런던의 시민은 이제 레스트레이드 경감님의 눈을 도저히 속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홈즈 씨, 이번 사건에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는 일 그 자체로 만족하니까요. 그러면 올데이커 씨가 숨었던 곳을 가보기로 합시다. 홈즈의 설명. 우리는 홈즈와 함께 올데이커가 숨어 있던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복도의 맨 끝에서부터 2m 정도를 막아서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방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가구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책과 신문도 있었다. 홈즈는 곧 복도로 나와서 말했다. 과연 잘 지은 집이군. 이렇게 교묘한 비밀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가정부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지금 곧 그 여자를 붙잡아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어떻게 해서 그 녀석이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까? 나는 올데이커가 틀림없이 집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2층 복도를 걸음으로 대충 재어보고 아래층 복도보다 2m 정도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층 복도에 비밀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찾아내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올데이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편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 올데이커가 불이야. 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도 꼼짝 않고 있을 정도로 신경이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감님에게 놀림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저 녀석이 집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지문 때문이지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결정적인 그것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조사할 때는 틀림없이 지문이 없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도 잘 알겠지만 나는 언제나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합니다. 이번에도 현관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문은 어젯밤에 누가 찍은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맥펄레인의 지문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정리할 때 부드러운 초에 맥펄레인 청년의 엄지손가락이 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맥펄레인은 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올데이커도 그때는 그 지문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밀 장소에 숨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지문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맥펄레인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올데이커는 서류 봉투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그 위에다 피를 발라서 밤중에 벽 위에 눌렀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기가 직접 했는지 가정부에게 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밀 장소에 맥펄레인의 지문이 묻은 서류 봉투를 가지고 들어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봉투는 그 비밀 장소에 있을 겁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한 추리입니다. 홈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올데이커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 의기양양한 태도를 바꾸어서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투로 말했다. 그것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올데이커는 본디 성격이 심술됐고 또 집념이 몹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장에 고양이를 집어넣어서 고양이가 새를 잡아먹는 것을 즐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옛날에 맥펄레인의 어머니에게서 약혼을 취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까? 아, 모르고 있었군요. 나는 노우드에 오기 전에 맥펄레인의 집이 있는 블랙히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데이커는 그 약혼을 취소당한 것을 개장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여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집념이 강한 올데이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산을 늘려보려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잘 되지 않아서 반대로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눈을 속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올데이커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코넬리어스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거액의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그 돈을 다른 곳에 숨긴 겁니다. 그 돈의 행방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아마 어느 시골의 은행에 코넬리어스라는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을 겁니다. 올데이커는 이렇게 일을 꾸민 다음 자신의 이름을 코넬리어스로 바꾸어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그렇다면 올데이커는 정말 교활한 사람입니다. 올데이커는 자신이 맥펄레인 청년에게 살해된 것 같이 꾸민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절대로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맥펄레인의 어머니에게도 충분한 복수를 한 셈이 되어서 올데이커에게는 아주 즐거운 계획이었지요. 유언장을 써서 맥펄레인에게 살인 동기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 맥펄레인의 지팡이를 숨겨두었다가 피를 묻힌 것, 나무 더미에 불을 질러 시체를 태운 것처럼 꾸민 것, 그리고 거기에 바지 단추를 떨어뜨린 것 등이 모두 교묘한 생각들이지요. 그런데 올데이커는 그렇게 하고도 더욱 완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맥펄레인의 지문을 남겨서 결정적인 증거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만 거꾸로 치명상이 된 것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올데이커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응접실로 내려가니 올데이커는 양쪽에서 경관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들이 들어가자 그는 처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장난으로 해본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행방불명이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맥펄레인 군에게 죄를 덮어씌우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화를 벌컥 냈다. 그러한 것은 재판소에 가서 말하는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배심원은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옆에서 홈즈가 끼어들었다. 당신의 채권자들은 코넬리어스 씨의 은행 예금을 차압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올데이커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증오의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이 빚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홈즈 씨. 홈즈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자, 앞으로 3-4년 동안은 형무소에 신세를 지게 될 테니까 그 문제는 거기서 신중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참, 나무 더미에 헌바지와 함께 태운 것은 무엇입니까? 개의 시체? 아니면 토끼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요. 좋아, 토끼 2마리로 해두지요. 와트슨, 언젠가 노우드의 사건에 대해서 쓰게 된다면 그냥 토끼라고만 해두게.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밝은 목소리로 껄껄껄 웃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